자, 금양 2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앞서 금양이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뭐 다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획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하려면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없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니 포부야.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말할 수가 있죠. 사업까지 다 그렇죠, 네. 뭐. 그런데 막상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금양은 자금 마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사주 매각입니다. 네. 앞서 간단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금양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갖고 있던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자사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요 200만 주 이상 굉장히 많이 좀 팔았습니다. 통상 자사주를 매각하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왜 팔아 이거를? 자사주를 많이 더 산다. 그럼 회사가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7월에 100만 주, 8월에 20만 주 이런 식으로 자꾸 팔아가지고 여기서 한 2천억 원 가량 자금 마련을 했어요. 땡겼어요. 왜 그러냐? 이게 봤더니 그렇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게 되게 많죠. 콩고 쪽에 뭐 광산 뭐 지분 몽골, 이슈, 아니면 또 이 SM랩 이 양극재 회사의 지분 그랬죠. 인수 얘기도 있었고, 거기다 뭐 기장 공장 새로 지금 만들고 만들고. 있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위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각 이야기가 자꾸 전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 뭐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자사주 매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사실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니 왜 자꾸 팔아제끼냐 이래가지고 일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도 물론 있었고요. 예. 자,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각, 이 금양의 홍보이사였던 배터리 아저씨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분이 이 자사주 매각 이야기를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그렇죠. 요거 때문에 공시 위반 조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랬는데 참고 삼아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이러면 안 되죠. 자기네들 먼저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거니까 우리 팔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위반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 네. CB와 BW입니다. 이 자금 마련 때문에 최근에는 또 CB, BW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10월 6일 오늘도 부각됐던 기사거든요. 오늘 소식이죠. 네, 다음 달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서 전환사채 CB죠. 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요거 발행 한도를 변경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내외 투자가 자꾸 이어지니까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총 자산이 3,400억이 조금 넘고 순자산이 1,549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을 쓰기 위한 현금성 자산은 200억 약간 넘어요. 근데 아까 200억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안 말이야. 되죠. 지금 몇천억 단위로 막 해놨는데. 그러니까 임시주총 열어서 전환사채 채권이랑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권 이 두 가지의 이 발행량을 늘리면 시장에서 이제 돈을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발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한 가지만 더 남았는데, 네. 수급 이슈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 200하고 MSCI 앞서 간단히 좀 언급해 드렸던 내용이죠. 일단 지난 6월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이 결정이 됐어요. 요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7월 달부터 주가 탄력 받은 건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MSCI 편입에 대한 이슈인데 요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이죠. 이때 실망감 때문에 급락이 연출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제도전. 11월 달에 네. 다시 또 두드린다는 거죠. MSCI 11월에 정기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꼭 주목해 봐야 될 이벤트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재수해도 성공할지 봐야죠. 네. 자, 다음은 리포트 내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코반 증권사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9월 8일인가요? 예. 그때 한 증권사에서 나왔던 거 말고는 그 이후로 한 건도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찾았네. 그때 당시 리포트 나왔을 때 금양주가가 한 17,000원 뭐 이 정도 부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근데 이때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한 거네요. 왜냐면 이런 그때부터 회사가 있다. 2차 전지로 부각이 됐을 텐데 예. 2차 전지 뭐가 안 잡히니까 그렇죠.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 리포트는 그래서 딱히 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아니었다. 그때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재무제표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재무제표 성적표를 보면
의아하죠.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재무만 봤을 때는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야 앞으로 기대를 보면서 그 투자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봤을 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까지 동시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건 뭐 가면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다 흐름이 제일 먼저 좋아요. 보셔야 될 거는 그냥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분기인 거고 요번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넘어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2차 전지에 대한 그 뭔가 그 투자도 해야 되고.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아직도 발포제 갖고 하고 있는데 약간은 뭐랄까 좀 하향 산업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점점 쓰는 돈은 많아지는데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당기는 게 없으니까. 뭐 원통형 배터리를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매출액도 사실 뭐 크게 뭐 별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떨어졌다 올랐다 하기 애매할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진행되고 방향성을 있습니다. 모르겠고요. 야, 그런데 그거 하나 있어요. 네. 매출액이 고만고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시가총액이 비슷한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확연히 적구나라는 걸 느껴요. 맞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비슷한 화학업종, 네.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비슷하거든요. 벌써 대기업 이름이 그런데 붙잖아요. 롯데케미칼은 1분기 매출액이 거의 5조 원입니다. 같은 시총인데. 그런데 이 금양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300억 원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 자체도 부족할 뿐더러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아직 찍혀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의아한 점이죠. 의아하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은 또 싫어하시겠지만 약간 합리적으로 아직은 좀 거품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은 봐야 될 게 이제 자산 총계랑 그리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비율들을 봤는데 아, 이 빚이 좀 있어요? 네, 빚도 근데 계속 있는 상태고 꽤 많아요. 거의 한 125% 가깝게 계속해서 빚이 줄지도 늘지도 않은 그냥 어느 정도의 단계를 유지하고 자산 총계 역시 크게 늘지도 적게 한 4천억 좀 안 되죠. 2, 3천억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도 뭐 작년 3분기 그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연 단위로 봐도 약간 방향성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금양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확실히 앞서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네. 써야 되는 돈들은 너무 많은데 맞아요. 아직 당장 뭐가 당겨지는 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부채면에서도 아주 부담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의 입장에서 그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거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또 하나의 국내 기업으로서 그런 걸 만든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경쟁력 측면에서도. 실제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응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ROE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보면서 계속 찾으면서 느꼈던 건 의미가 별로 없어. 지금 상태의 금양은 굳이 재무제표로 판단해야 될 게 아닌구나라는 거를 배웠어요. 네. 숫자 안 보셔도 됩니다. 흐름이 그냥 이렇다. 그죠? 그냥 기대감만 아니면 도대체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지금은 모르겠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PER, PBR도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좀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이제 PER이 이제 고평가로 점점 가는 거고.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제 40배까지 고평가가 돼 있다가 2분기 들어오면서 약간은 좀 해소되는 그런 관점인데 또 모르는 거죠. 여기서 또 안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뭐 의미가 있을까요? 현금 흐름표에서 그거는 찾을 수 있어요. 투자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한다. 역시 앞서 저희가 계속 이슈부터 설명드렸던 게 네.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다 지금 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필요한 거고 투자 활동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청록색으로 바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 거죠. 밑으로 쭉 있다는 건 돈을 그쪽에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투자하려면 재물을 자기 돈으로 하면은 이게 돈이 되게 위로 이렇게 연두색 보이실 텐데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가야 되는데 남한테 빌려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위로 또 재무 활동도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의 앞으로의 향방의 키는 지금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성과를 앞으로 얼마큼 실제로 보여주느냐 이게 앞으로 금양의 주가 향방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들도 저희처럼 약간의 가벼운 공부를 함으로써
금양이 앞으로 여기에 왜 사활을 걸어야 되고 잘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종목으로 갖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